과학의 전사 마이클 셔먼은 도덕의 궤적, 과학과 이성은 어떻게 인류를 진리, 자유, 정의로 이끌었는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원동력은 종교가 아닌 세속적 힘, 곧 과학과 이성의 힘이다. 우리 삶의 많은 분야에서 확인되는 도덕적 진보의 증거는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의 부상과 신권 전제 정치의 쇠락, 재산권 확대와 행복 추구권과 소수자 보호를 포함한 폭넓은 권리 보장, 동물권 옹호와 역사상 최고 번영과 최저 빈곤율, 건강과 장수, 노예제 금지, 살인율 급감, 고문 사형제 폐지의 보편화 등 이러한 빛나는 성취의 원동력이 바로 종교의 인과율이 아니라 과학과 이성, 합리적 세계관의 발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학과 이성의 발달로 전쟁 및 폭력적인 삶에 있어서 현재 사회가 얼마나 과거 선사시대보다 좋았는지를 역설하며 셔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는 비교적 비폭력적이며 국가 이전에는 사람들이 평화로웠고 타인들 혹은 환경과 비교적 조화롭게 살았다는 신화가 있다. 하지만 여러 계통의 과학적 조사에서 나온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간의 선사시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아무리 좋게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역사시대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선사시대 사회들도 폭력 발생률에서 큰 차이를 보였지만 국가 이전 사회와 국가 사회에서 폭력적인 죽음을 맞을 확률을 통계적으로 비교하면 그 차이는 분명한 수준이 아니라 끔찍한 수준이다. 전투에서 도륙당하고 서로에게 살해당하는 비율의 측면에서 선사시대 사람들은 현대인보다 훨씬 더 살인적이었다. 거대한 리바이어던이 군대의 숫자와 전쟁 사망자 수를 높게 끌어올릴 수 있다 해도 역사에서 한 개인이 생존하고 번성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점을 골라야 한다면 전쟁 사망률만 놓고 볼 때 현재보다 더 나은 시기는 없다.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없는 시대에 횡행한 마녀 재판에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혹독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법에 대한 미신이 사라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셔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양에서 과학은 마녀의 인과론이 허위임을 폭로했고 그런 동시에 다른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생각들을 계속해서 허물어뜨렸다. 우리가 여성들을 마녀로 낙인 찍어 불태우는 행위를 삼가는 이유는 정부가 그것을 금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녀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마법을 이유로 누군가를 불태운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도덕적 쟁점이었던 것은 과학과 이성의 기반을 둔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의해 우리의 의식 밖으로 그리고 양심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이제는 쟁점 자체가 되지 않는다. 노예제도 폐지에 관해서도 셔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토머스에 따르면 프랑스와 프랑스를 뒤따른 나라들의 계몽주의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사상과 감정의 거대한 물결은 르네상스와 반대로 노예제도에 적대적이었다. 따라서 도덕적 진보를 이루어내는 것은 무기의 힘보다는 생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예제도 같은 개념은 조금씩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좋은 일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로, 거기서 다시 의심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부도덕한 일로, 불법인 일로,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에서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성운동의 관점은 어떨까요? 셔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몇백 년 동안의 추세는 여성에게 남성과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과학기술의학 분야에서 일어난 발견 및 발명은 정치, 경제, 사회적 진보를 가능하게 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생식에 대해 더 많은 자기 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음은 물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더 많은 권리와 기회를 누리게 되었다. 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끌어냈다. 다른 권리 혁명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미 탄력이 붙었으므로 여성의 권리는 앞으로도 거침없이 확장되어 갈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해서 셔먼은 이렇게 확언합니다. 누구 뭐라. 백인 기독교인들은 과거에 그들이 박해한 집단들, 여성, 유대인, 흑인을 대하는 태도를 결국 바꾼 것처럼 몇 년 내, 길어도 10년 내에 게이와 레즈비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꿀 것이다. 그것은 성경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와서도 아니고 신에게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도 아닐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억압받는 소수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위해 싸우고 억압하는 다수 가운데 깬 사람들이 그 대의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기독교 교회들이 뒷북을 치며 동성애자들의 인권 해방이 자신들 덕인 양 행세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셔머의 생각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셔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종교에 대한 과학의 최종 승리를 선언하거나 이성을 차갑고 정교한 컴퓨터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단지 과학은 그 방법들과 결론을 바꾸고 개선하고 업데이트하면서 발전한다. 도덕과학도 그래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000년 전에 쓰인 기독교 최고 도덕률인 10계명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과학과 이성에 기반한 도덕체계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10계명을 제시합니다. 가령 호혜적 이타주의, 상대에게 먼저 물어보기, 책임과 용서, 타인 방어, 도덕권 확장, 생명 애호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셔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흥적 존재의 생존과 번성을 도덕을 논하는 출발점이자 도덕이라는 체계를 세우는 근본 원리로 삼는다. 도덕은 과학과 이성의 기반을 둔 체계이고 자연 법칙과 인간 본성의 근간을 둔 원리들, 실험실과 실제 세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원리들에 기초한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도덕적 진보란 감흥적 존재의 더 나은 생존과 번성이다. 감흥적이라는 말은 감정, 지각, 감각, 반응, 의식이 있어서 느끼고 고통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셔머가 철저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반 위에 고통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그가 기독교 신학을 전공한 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셔머는 유토피아 대신 프로토피아를 제시합니다. 프로토피아는 프로그레스와 우토피아의 조합어입니다. 어디에도 있지 않는 완벽한 이상향이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꾸준한 진보가 일어나는 현실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쟁 억제, 노예 재고문 사형 등의 폐지, 투표권 확대, 동성 결혼 법제화, 동물 보호 등이 바로 프로토피아의 손님들입니다. 나아가 셔머는 문명을 문명 1.0에서 프로토피아인 문명 2.0까지를 소개합니다. 문명 1.0은 원시 인류의 이합 집산을 뜻합니다. 문명 1.4는 도시국가와 봉건 왕조 문명이며 문명 1.7은 선거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며 문명 1.9는 민주 자본주의이며 문명 2.0은 전 지구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디지털 정보 지식, 모든 사람이 사회적 계약으로 맺어진 민주주의 정치 체제, 부족 인종 차별이 소멸된 사회를 말합니다. 다른 세상은 셔머가 말한 프로토피아, 문명 2.0에서 완성될까요?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른 세상으로 가기에는 너무도 과학과 이성적 사유를 기본으로 하는 감흥적 존재들이 부족함을 느낍니다.